24시간 사람들로 분주한 인천공항 한편에 마련된 승무원 휴게실. 여기 한국의 승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며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며 문이 드르륵 열리고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우르르 들어오는데요. 모두 굉장히 상기된 표정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항공사에서 일한 지 5년차 되는 20대 후반 승무원인 브렌다입니다. 몇 번의 비행만 더하면 곧 휴가를 쓰고 잠시 쉴 예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승무원 일에 대해서 열정도 많이 식어버리기도 했고 지속된 비행으로 체력이 바닥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의 목표는 일주일 뒤 휴가를 가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남은 비행 모두를 평소처럼 무사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일본을 목적지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 저에게 약간의 두통이 있는 것만 빼면 보통 날과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은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죠. 그날따라 비행을 하면서 앉아 대기를 하는데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무전기로 승무원들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고 엔진에 경고등이 떠서 급히 비상착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비상착륙으로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처신하라는 말과 함께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를 비행하던 중이라 가장 가까운 공항이었던 인천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허가받았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며 최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임에도 그때의 긴장감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우리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비행을 다녔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경험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그저 제가 운행하는 루트에서 지나가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의 운항 목적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사실 뭐 딱히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비행 시 절대 북한 상공을 지나면 안 된다 정도였죠. 북한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 북한 상공을 비행하다가 미사일에 격추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후진국인 한국을 가느니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을 한 번 더 가자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정갈함과 청결함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고 느꼈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몇 번이나 안 좋은 기억과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느긋하며 천천히 생각하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유한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숨이 막히고 참기가 힘든 기분이 들곤 하죠. 제가 자라온 나라에 비해 아시아인들은 특히나 급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런던에는 1년 내내 늘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시끄럽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아인들입니다. 아시아인들이 머물렀다가 가면 그 길가가 아주 더러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아주 많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예절도 부족해서 런던의 숙박업소 중 몇몇 곳은 아시아인 이용 금지라는 편말을 붙여놓기도 했어요. 그때는 아시아인들은 시민의식이 없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저의 경험까지 더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승무원 일을 하면서 기상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연착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날도 수없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늦어진다는 것을 빨리 확인해달라,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얼른 체크해달라, 컴플레인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객들 중에서 한국인이었던 적이 많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기가 힘들었었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이을게요. 다행히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항공기체 정비팀이 달려와 엔진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팬블레이드가 박살이 났는데 만약 더 운행했더라면 더 큰일이 났을 뻔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버텨서 일본 공항에 착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 항공사가 자주 가는 목적지이기도 했고 그러기에 우리 팀 모두에게 익숙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었다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기쁨도 잠시
저의 어릴 적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으로 약간 믿업지 못한 마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을 정말 믿어도 될까? 또 그 특유의 빨리빨리 성격으로 대충 수리하는 거 아닐까 하는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 정말 몇 번의 비행만 더 마치면 홀가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상황이 꼬여버려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정비팀이 기체를 수리하는데 최대 1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우리 팀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 단계만 수일이 걸린다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승객분들에게도 전달을 해야만 했어요. 갑자기 바뀐 일정에 승객분들은 당황하시긴 했지만 큰일 날 뻔한 것을 무사히 모면했고 안전하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가진 터라 갑자기 생긴 기다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많이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짐까지 가지고서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우리나라 공항에 와본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공항이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소매치기가 많아 짐을 분실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해요. 그런 공항에 익숙했던 우리 팀은 많은 걱정을 가진 채 공항에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대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선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해도 뚜렷한 방법을 내놓을 수 없으니 우선 승객들에게 정비팀의 진행 처리 상황에 맞춰 비행 일정을 말씀드리기로 했고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공항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채 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를 다 마치고 나서야 우리 팀도 한숨 돌리려고 승무원들의 휴게 공간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승무원들은 해외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예쁘기로 유명합니다. 보자마자 어떤 항공사인지 한눈에 알았죠. 순간 저는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건지 두통이 심해지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면서 식은 땀이 흘렀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갑자기 아파버리니 저희 팀 모두가 저를 걱정하느라 울상이었어요. 게다가 그날은 주말이라 병원이 열리 없었죠.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항공사 승무원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세요라고 물었어요. 점점 더 열이 오른 저는 힘이 없었죠. 제 모습을 본 그 승무원은 잠시만 기다리세요라는 말과 함께 이동용 휠체어로 순식간에 바로 지하에 위치한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병원에 여권을 제출하고 순식간에 접수를 한 뒤 링거까지 바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살 것 같더군요. 열이 식느라 그런지 온몸에 땀이 옷을 적셨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근처에 숙소를 찾고 싶었지만 갑자기 호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를 잡기도 어려웠어요. 정말 샤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죠. 링거를 다 맞아갈 때쯤 들어가도 될까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까 저를 도와줬던 그 승무원이었죠. 제가 걱정돼서 와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제서야 사장님이 왜 한국 항공사를 벤치마킹하고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매번 말했던 건지 알겠더군요. 친절과 진심이 생활처럼 녹아있는 모습에 괜히 그동안 선입견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저의 마음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물으시는 그 말에 저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샤워는 물론 옷도 세탁해주고 심지어 짧은 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는 호텔도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없는 것이 없었죠.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 승무원은 다음 비행 일정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우린 헤어졌어요. 링거를 다 맞고 나서 밖으로 나갔죠. 깨끗한 정신으로 처음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의 내부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솔직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총 1공항과 2공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더 최근에 생긴 2공항이었죠. 전 세계 공항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은 최고 수준의 시설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승무원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들었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든 앉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넘쳐났고 의자마다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야 워낙 유명하니깐요. 그래서 이런 통신 설비에 대한 것들이 최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했는데 삼성과 애플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블 포트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이지 더 놀랐었습니다. 정말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넓은 인천공항 전체 시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언어를 선택해
안내를 살필 수 있었는데요. 병원뿐만이 아니라 안마를 하며 쉴 수 있는 시설, 우체국 서비스, 사우나, 여성 전용 수면실, 샤워실, 캡슐 호텔 등 상상하는 모든 것을 공항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안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소지품 걱정에 편히 쉬지도 못했을 텐데 인천공항 안의 사람들은 전혀 도둑 맞을 걱정을 하지 않은 채 행동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어디서 샤워하고 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저는 캡슐 호텔로 가봤습니다. 호텔은 하루 이상을 머물러야 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있어 이용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데 이곳은 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제가 필요한 시간대에 객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었죠. 캡슐 호텔에서 쉬려 했는데 이용객들이 많아 조금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직원분께서 대기 시간 동안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샤워실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최상의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거라면 스파온에어라는 금액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우나도 있다고 말해주셨죠. 또 그 안에는 여성 전용 수면실과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됐죠. 더군다나 안전하게 캐리어 보관도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만큼 깨끗한 시설에 정말 놀라웠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나라는 관리되지 않는 공공시설이 많아 악취가 나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이에요. 샤워를 하고 나온 저는 한결 좋아진 컨디션이 되었죠. 이제 한숨 돌리고 자야겠다 생각하는 찰나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정비한다고 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정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저희는 너무도 당연하게 며칠은 걸릴 거라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희 승무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비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한국만의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 빠르게 살 수 있도록 바꾸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더 나아가 그들의 빠른 결단력에 한국 사람들이 왜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많아지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이들은 불편하면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빠르게 그것들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른 인터넷 기술력과 최첨단 스마트폰까지 보급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빠르기만 하고 늘 의문을 갖는 한국인과 한국이 가진 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저는 좀 더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번 휴가 때 한국 항공사에 지원서를 넣어보기로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